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문법 개념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여기에 있는 수많은 개념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할 건데요. 맵이 뭐예요? 지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기본서의 목차를 이렇게 매핑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예시를 쭉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효과는요. 자, 이렇게 문법 도구 개념어들을 미리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후에 듣게 될 문법 수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우다 보면 개념어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어들의 포함 관계나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헷갈림, 이걸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진인문이나 국어 알고리즘에 이 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그 맵을 열어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가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대표 예시들을 이렇게 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문법을 듣기 전 그리고 문법을 들은 후에 자 미리 예습이나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문법 개념어 의문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의문론입니다. 자, 우리가 의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소리의 단위인데 여기 이제 의문론의 체계의 개념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소리의 단위인데 뭐 의미를 나눠준다? 이렇게 왜 설명을 하는 걸까?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곰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뭐만 다르죠? 기역과 비읍, 바로 초성만 다른데 다른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해보죠. 곰에서 공, 요렇게 되면 뭐가 다르죠? 네, 이때는 받침인 종성이 달라요. 자, 그러면 초성이나 종성이나 무엇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의미가 다른 단어가 탄생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하나만 다르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최소 대립쌍이고 그리고 요렇게 또 최소 대립쌍인 거지. 그럼 여기서 다른 애들만 짚어볼게요. 이거, 이거. 그러면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으니 우리는 이것을 각각 의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이라든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모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바꿔줄 수 있는 의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초성, 종성만 예를 들었는데 중성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궁. 자, 그러면 여기서 공과 궁은 하나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자, 맞아요. 여기서는 오와 우가 달라요. 그러면 공과 궁도 최소 대립쌍이고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있는 이 모음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미를 나눠주니까 의미 변별을 하기 때문에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싹 정리를 체계에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개념. 최소의 의미를 나눠주는 단위다라는 거 알아두고 종류는 어떻게 나뉘냐 보도록 할게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분절, 비분절의 기준은 우리가 평소에 문자로 적느냐 적지 않느냐 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자로 적는 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어서 각인이 되는 것들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절 의문이다 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 바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표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비분절 의문이다 라는 거는 제대로 딱 경계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막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의미의 차이는 가지고 오는데 기록을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소리의 길이와 억양이에요. 자, 소리의 길이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말을 하지만 아나운서들은 신경 쓰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따그닥 따그닥 하는 말은 짧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길어요. 그래서 말이 말을 할 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짧은 소리, 긴 소리에 따라서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문장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길게 짧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음으로써 기록을 할 때는 대괄호를 친 다음에 소리가 길다. 그러면 바로 장음부호, 요 기호를 씁니다. 삼각형이 서로 바라보고 있죠? 예, 이게 뒤에 써 있으면 아, 긴 소리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문장 쓸 때 쓰진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억양. 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다르지?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내려가면 대답하는 거. 자,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문장을 쓸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쓰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란 소리의 길이나 억양처럼 의미를 나누어서 인지하게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기록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 분절 의문은 음소,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분절 의문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발음기관을 통해서 발음을 할 때 공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막혔다가 터지거나 비벼지거나 뭐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장애음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럼 모음은 어떠하냐? 그냥 이 허파에서부터 싹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올 때 장애를 겪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음은 다른 말로 비장애음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음. 자, 우리가 자음의, 국어의 자음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바로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걸 들어요. 삼지적 상관속은 뭐냐? 한자니까 풀어드릴게요. 삼지, 세 가지 상관속 할 때 속이 묶음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상관이 있는 묶음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세 가지씩 상관 있는 묶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썼거든요. 딱 느껴지지? 예사소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발음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는 빡빡하게 까따빠싸짜 요렇게 발음하는 걸 된소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센소리라는 건 앙칼지게 강하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이걸 한자로 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지 위에는요. 이렇게 문법 개념어들이 순우리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한자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해요 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이 마인드맵을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쓸데없는 건 단 한 툴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사소리는 한자어로 뭐라 그러느냐면 평음이다, 평범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된소리는 빡빡하다, 단단한 소리다 라고 해서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격해, 카타파차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격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다른 말로 유기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키읔 말고 다른 애들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자, 기역, 디귿. 자, 다음 삼지적 상관속은 디귿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뭐 쓰면 될까? 디귿의 단단한 소리가 뭐야? 따. 그렇죠. 그래서 쌍디귿. 그 다음에 이게 안 칼져지면 뭐가 되겠어? 자, 바로 요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비읍이에요. 자, 비읍에서 이게 단단한 소리. 그 다음에 앙칼진 소리는 피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읒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읒의 단단한 소리, 그 다음에 앙칼진 소리.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이 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덩어리에 이만큼은 소리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파열음이에요. 바로 밑에 있죠? 파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읒 계열은 소리를 터트리면서 비벼서 나가게 하는, 파열하면서 마찰을 동시에 하는 파찰음이에요. 자,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열, 파찰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소리를 내는 방법,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안울림 소리, 무성음이라고 하죠. 무성음과 울림 소리,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를 내는 방법에 또 세부적으로 닫았다가 터트린 파열, 그 다음에 닫았다가 이렇게 터지면서 비벼내. 그래서 파열하면서 마찰을 더불하는 거야. 파열, 마찰. 자, 그 다음에 온전히 마찰, 비비기만 하는 것이 바로 시옷, 그 다음에 쌍시옷. 그럼 여러분, 시옷은 예사소리예요. 얘는 평음이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 쌍시옷은 뭐지? 단단한 소리죠. 그래서 된 소리죠. 경음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럼 격한 소리가 뭘까? 앙칼진 소리가 뭐예요? 짝꿍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들은 몇 지적 상관속? 세 가지씩 묶음이 되죠. 근데 시옷은 세 가지의 묶음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삼지적 상관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찰음은 이 두 개밖에 없느냐? 하나가 더 있는데 히읗입니다. 하지만 시옷, 쌍시옷과는 상관이 없어요. 소리가 나는 위치도 전혀 다르다고요. 자, 히읗은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면 자, 여기 목구멍을 좁혀서 마찰해서 내는 거예요. 시옷은 이렇게 이 근처에서 나는 거죠. 사, 싸 이렇게. 근데 하 할 때는 여기를 확 조여. 그래서 위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옷과 쌍시옷은 연관 지어놓고 히읗은 따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우리 울림 소리를 볼게요. 유성음. 울림 소리는 원래 자음답지 못한 성격이에요. 공기가 울리면서 나려면 장애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자음들은 대부분 장애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 터지거나 비벼지거나 터지면서 비벼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울리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 그런데 울림이 가능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릴 때 아마 학교 다닐 때 뭐 노란 양말, 뭐 나라 마음 하면서 노란 무 하면서 여러 가지로 외웠을걸? 이거 중학교 때 배우거든. 근데 여러분 노란 무의 무는 표준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표준어로 외우지 마. 자, 그래서 울림 소리에는 4가지가 있고요. 자, 먼저 비음 예시 들어드릴게요. 비음은 코비자예요. 코비. 비강을 울려. 감기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 비염 환자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코로 숨을 못 쉬지. 그럼 응헝응헝 거리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비강을 울려주면 응헝응헝 거리는 소리가 나요. 자, 그래서 이 비음에서 나는 소리들이 바로 뭐냐면 니은, 미음, 이응이에요. 이렇게 3가지가 비강을 울려서 나요. 자,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건 유자가 흐를 유자야. 공기를 흘려줄 건데 혀에서부터 흘려줄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리을이에요. 이렇게 4개가 바로 뭐다? 울림 소리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릴 때 어떻게 외웠어? 노란 양말 이렇게 외웠잖아. 그쵸? 예. 그럼 이게 자음 중에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겠죠? 얘네만 울려요. 딱 4개만 울린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자음 중에 독특한 군인데 모음은 있잖아요. 싹 다 울려. 그래서 여기 모음은 비장의 음이기 때문에 모두 울림, 모두 울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요 4개는 지들이 자음이면서 모음인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 그로 인한 사태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음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자. 모음은 모두 울린다. 장애가 없이 소리가 난다. 자, 근데 이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뉩니다. 단모음은 뭐고 이중모음은 뭐냐? 단모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지? 단순하다니까? 그래서 혀나 입술이나 이런 발음기관이 고정된 채로 발사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아를 발음해야지? 그러면 혀를 내려.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래서 혀나 입 모양이 그대로지. 난 이를 발음해야지. 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발음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유진의 유를 발음을 해볼게요. 나는 유를 발음해야지. 유. 자, 그럼 길게 발음해볼까? 우가 되잖아. 분명 유로 시작했는데 우가 된다고. 이거 왜 이러는 걸까? 네, 단모음은 자, 딱 혀와 입을 고정해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에서 다른 모음으로 잽싸게 소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 밑에다가 고정이라고 써주세요. 고정. 혀랑 입이랑 고정된다. 몇 개가 있냐 하면 단모음은 10개가 있어요. 10. 그리고 이 단모음 10개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11. 이중모음은 고정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 슉슉슉슉슉슉 이리 오세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단모음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 이중모음은 11개예요. 그래서 우리 모음은 21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의 모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모음 10개는요. 우리가 입안의 모습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이야. 자, 그래서 이쪽이 입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목구멍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래서 이걸 혀를 내밀었을 때 전설, 혀를 뒤로 뺐을 때 후설, 혀설자야. 전, 후. 혀를 내밀었다, 혀를 넣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높다, 중간이다, 낮다. 그래서 이렇게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 10개를 배치시켜 볼게요. 혀를 가장 내밀었으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발음이 나는 모음이 뭘까요? 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가 나요. 그러면 혀를 제일 내린 다음에 뒤로 뺐을 때 나는 소리가 뭘까요? 아예요. 아. 그래서 우리 입안에서 10개의 모음 중에 발음을 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게 이, 아, 이 이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아 외에 나머지 모음들은 어떻게 배치되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에, 아이, 에, 어이, 에, 아이, 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꽃게 할 때 개랑 멍멍게 할 때 개랑 그냥 막 발음하지. 꽃게 멍멍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그렇지가 않아. 아나운서들은 의식을 해서 턱 높이를 조절을 해야 돼. 혀의 높이는 턱으로 보이거든요. 혀는 턱에 달려있는 거야. 입천장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혀가 위에서 내려와? 밑에 있다고. 자, 저것에 혀를 뽑아라. 그럼 밑에서 뽑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혀가 높을 때는 턱이 닫혀요. 근데 혀가 낮을 때는 턱이 열려요. 아, 이렇게. 이해되죠? 아, 이렇게. 자, 그러니 요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돼. 턱이 봐봐. 이,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짧다고 싶지. 그치? 음으로 날 때 자꾸 내 표정 짧다는 사람들 있어. 하지 마. 자, 그래서 이,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 그 다음에 오, 우, 왜, 위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외워야 되거든. 아니 이딴 걸 왜 외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전설모음 중에서 중모음 중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내는 원순모음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봐봐. 전설이면 이쪽이지. 왼쪽.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혀의 높이에서 그럼 이 둘 중 하나죠. 이 중에 입술이 둥글게 되는 원순, 입술순. 원순이면 뭘까요? 얘잖아요. 그래서 이 왜가 들어가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2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키위 제외해. 소개팅 나갔어? 키위 제외해. 키위 2개씩. 제외해. 키위 주스 제외. 이게 끼거든, 시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금붕어를 기르는 것처럼 금붕어 좋아 하는 것처럼 조신하게. 자, 그래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봐봐, 전설이다. 키위 제외해. 그 다음에 거기 중모음이다. 제외. 거기서 입술이 동그래. 왜?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 자, 그래서 둘 하나 2, 2, 1 2, 2, 1 박자도 맞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외우거나. 자, 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알려주신 건데 이 세대가 전공 모드가 되어가고 있다.
자, 근데 막 그러면서 머리가 백발이신 교수님이 이 세대가 전공 무드가 되어가고 있다. 하트. 막 이러면서 수업을 해주셨어. 난 이게 나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외울 수 있어요. 자, 쏙 외워졌죠? 키위제외 금붕어조화. 이렇게 단모음이 몇 개? 10개.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는 건 왜 이중이라고 하느냐? 모음에서 모음으로 싹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때 이게 앞에 모음과 뒤에 모음이 발음의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유진이라고 할 때 유 발음할 때 어땠지? 유 뭐가 더 길게 나? 우가 더 길게 난다고. 그쵸? 자, 그래서 앞에 게 더 길게 나느냐 뒤에 게 더 길게 나느냐 막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중모음은 또 나눠가지고 상향 이중모음이다, 하향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상향이다 라는 거는 앞이 짧아 근데 뒤가 길어. 이유, 이야, 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이에, 이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와, 워 이런 것들도 왜, 우에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중모음이 다 상향 이중모음인데 하향 이중모음 뒤가 짧은 게 유일하게 뭐냐? 의예요. 의 하면 이게 의보다 이가 길게 나요. 뒤에 있는 게. 자, 그래서 의 빼고는 모두 뒤에 것이 더 길게 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은 슬쩍 0.5 정도의 길이로 나고요. 뒤에 있는 모음이 1 정도의 길이로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향 이중모음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상향 이중모음의 예시로 야를 들었을 때 이 야를 이루는 음운이 두 개가 있어. 그쵸? 이야, 이야. 얘가 짧고 얘가 길어요. 맞죠? 그래서 이때 슬쩍 짧게 나는 이 모음을 반모음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지. 여기 있는 애잖아요. 단모음이죠. 그래서 이중모음이란 뭐 더하기 뭐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음의 길이로 보면 1.5죠. 근데 우리가 이중적이니까 이중모음이다 소리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야. 그럼 음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음운의 단위는 끝난 겁니다. 자, 이 음절. 여러분, 음운이라는 건 자음, 모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리의 길이나 억양까지도. 자, 그럼 음절이란 무엇이냐? 한 글자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알면 너무 표면적이야. 자, 음절이 뭐냐면 음운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한 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번의 발음을 해낼 수 있는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 라는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앙 이라는 소리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지? 얘는 받침이 없고 얘는 받침이 있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소리가 나는 이응이에요? 소리가 안 나는 이응이에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응을 쓰기는 하지만 소리는 없어요. 그걸 음가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음가 없음. 그래서 저는 쉽게 뻥이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리 안 내는 이응이라고. 모양만 잡아주는 거야. 그냥 이상하잖아 이렇게 쓰면.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초성, 중성 중에 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네? 중성만 있네. 중성. 그리고 얘는 어때요? 초성 없고 중성과 종성이 있어. 얘는 소리 나요. 음가가 있어. 앙 이렇게 울려줘야 돼. 앙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아, 이렇게 초성은 없어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종성도 없어도 돼. 초성이나 종성은 없어도 음절이 되지만 뭐는 없으면 음절이 안 되죠? 중성은 없으면 음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발음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만 발음해봐. 가. 여러분 금방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발음하면 안 된다니까? 모음 없이 자음만 발음해봐. 되냐고. 자, 그럼 이거 발음 이거잖아. 기 이거잖아. 여러분들은 자음만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모음이 중성 역할을 딱 해줘야 발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절의 핵은 뭐다?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성이나 종성은 없어도 돼. 하지만 중성인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념, 그리고 우리 의문의 종류, 그 다음에 음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돌아와서 이것들이 서로 만나서 발음이 될 때의 원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